네, 블라스메드의 현창익 쌤입니다. 지금부터 독해 인사이드 아웃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되게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물론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이거를 듣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라인이 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내가 할 얘기가 많진 않거든.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들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잘 숙지를 해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동안에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볼게. 일단은 우리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수능을 위한 강의인데, 이게 수능 독해 강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돼? 수능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를 먼저 보고 들어갈 거야. 알겠지? 볼게.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듣기. 이 듣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주는 음성을 갖다가 우리말로 해석을 한 다음에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니를 물어봐요. 결론부터 낼게. 변별력이 없어.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로 치면은 45문제 중에서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17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듣기 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은 한 37%가 나와.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왜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냐면 막상 정답률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85% 이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듣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고3 때 EBS 연계를 통해서 혹은 듣기 공부를 조금만 해주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파트가 듣기 파트다. 그리고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두 번째 뭐냐면 해석력. 그러니까 이제 17번 문제까지가 끝나고 18번 문제부터 45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해석력을 필요로 하는데, 잘 봐봐. 해석력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있는 지문, 외국어로 쓰여있는 지문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봐. 읽으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해석력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게. 해석력, 외국어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영어로 쓰여있는 단어, 어휘를 알아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있는 문장 구조와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한글의 문장 구조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면은 영어를 읽을 때는 영어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말하는 이 구문이 꼭 필요해. 사실상 이 해석력이 독해를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외워라, 구문해라 하잖아. 그렇죠? 이 이유가 해석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이 두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야. 잘 봐봐.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지. 수능 문제 유형에 따라서 수능 유형별로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야. 다시 한 번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문제 유형별로 너 그 문제 풀 수 있는 일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근데 잘 봐봐. 선생님, 해석 잘하면은 문제 잘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순서별 문제 풀 때 제시문 있고 A, B, C 있지. 그거 네 단락 전부 다 꼼꼼하게 해석해서 문제 풀어? 아니지. 만약에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해석은 되는데 3번이랑 4번이 헷갈리네? 이런 적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해석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유형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이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주는 파트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선생님도 해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나도 인정을 해. 근데 그렇잖아. 해석이 되더라도 답을 고를 때 찜찜하거나 문제 유형이 어려워지면 답을 못 고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봐. 이건 중4이건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보통 10문제를 푼다고 해볼게요. 10문제를. 그러면은 한 6개에서 7문제 정도는 잘 풀어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나머지 3개에서 4문제란 말이야. 사실상 우리가 요 3, 4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 이 3, 4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지문 자체가 어려워. 지문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요. 됐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유형이 어려운 거야. 아, 내가 빈칸이 좀 약한데 빈칸 문제 나올 때마다 힘들어요. 제가 삽입 문제가 약한데 삽입 유형이 나올 때마다 힘듭니다. 이렇게 유형이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이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해석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관적으로 지문이 어려울 때 또 어떤 어려운 유형을 만났을 때 일관적으로 풀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 같은 거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어려운 지문 나왔을 때, 어려운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업이 바로 지금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쉬운 유형도 있고 어려운 유형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사실상 등급을 가르고 점수를 가르는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일관성을 갖자 어떤 마인드로 수능적인 마인드로 일관성을 갖는 수업이 지금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입 파악은 이렇게, 빈칸 추론은 이렇게, 문장 삽입은 이렇게 풀면서 어떠한 일관성을 키워 나갈지 어떠한 논리를 가져갈지에 대한 수업이 지금 수업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상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아니야. 이 수업이 뭐야? 아니면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좋은 게 뭐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수강 효과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딱 말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문제 유형별 접근법이 확립이 되는 거지. 방금 말한 것처럼 대입 파악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빈칸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순서별 문장 삽입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접근법을 확립시켜 주는 게 지금 강의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쉬운 문제, 내가 글이 읽히는 문제는 잘 풀고 안 읽히면 틀렸던 그런 것들을 청산하자 이거지. 이 강의를 통해서. 됐습니까? 뭐 한다고?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확립해서 문제가 쉽던 어렵던 유형이 쉬운 유형이든 어려운 유형이든 하나의 일관성, 통일된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게 지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이자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기출 분석인데 이 기출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전의 방향성이라고 할게요. 방향성. 실전의 방향성인데 기출이 뭐냐면 기출 문제는 사실상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들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도 수능을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최소한 방향성을 주는 게 기출이란 말이야. 근데 좀 놀라는 게 뭐냐면 고3들이랑 얘기하다가 보면은 기출 분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3 때 문제집을 샀어. 아니면은 학원에서 문제를 풀래. 학교에서 문제를 풀래. 근데 그 문제가 기출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기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기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분석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방향성을 알래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강의는 고등학교 3학년 6월, 그 다음에 9월 수능, 즉 평가원 문제로만 구성을 했어요. 특히나 문장 삽입이나 순서별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이후의 문제들을 거의 싹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대입 파악이나 빈칸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당 문제가 4개씩 나오니까 강의에서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워크북으로 빼놨으니까 전부 다 문제를 풀면서 나랑 같이 기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접근법을 확립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기출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때 본다라고 한다면 축복인 거죠. 왜냐면 지금 나랑 같이 기출 분석을 하고 고3 때 다시 한번 그걸 체화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대박이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되시죠? 그 다음 강의 목차인데 요거야 뭐 뒤에서 다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독해 수업이라 해서 바로 이렇게 문제 유형으로 갈 줄 알았더니 처음에 연결사의 기능적 이해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전반적인 연결사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입 파악을 처음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대입 파악 문제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요약문 완성, 특히 장문 독해까지 전부 다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밑에 것들도 조금만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얘를 맨 처음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봐봐.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별, 요거를 우리가 무슨 문항이라고 해?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가장 어려워할 만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것들을 전진 배치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킬러 문장들을 꼼꼼하게 분석한다는 취지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얘네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무관한 문장, 요약문 완성이 그래도 좀 더 어렵잖아. 그렇죠?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서 넣습니다.
밑줄의 의미랑 어휘 추론, 신유형 특히 좀 어려워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신유형이랑 어휘 추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장문독해로 떨어지는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일치불일치나 도표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혼자 하는 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파트들은 다 뺐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도 선생님 저는요 도표 분석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알겠죠? 그럼 제가 알려주기 이전에 2시간 동안 상담 먼저 해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트들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파트니까 넘어갔다라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강의의 순서야 가면 알 거 아니야. 근데 학습 방법은 반드시 지금 잡아놓고서 이 말을 꼭 좀 기억한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첫 번째. 되게 간단해요. 근데 예습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문제풀이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해서 문제를 풀어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날에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잖아? 그러면 이 수업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것과 내가 문제를 푸는 것, 즉 여러분들의 생각과 수능적인 생각의 차이점을 보면서 점점 더 수능의 온도에 맞춰가는 수업이란 말이야. 근데 미리 문제를 풀고 오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기억이 안 나네? 강의를 봐. 그리고서 맞았으면 맞았네. 틀렸으면 틀렸네. 지우개를 지우고 답 체크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예습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문제를 미리 풀지 말라는 거야. 풀기 금지. 아시겠습니까?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어? 두 번째. 물론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반드시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인 거지. 봐봐. 예습하지 마.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한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수업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업에서 하라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지 마는데 수업을 들으면은 야 지금부터 1번에서 2번까지 3분 줄 테니까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문제 풀다가 한 30분 40분 지나면 힘들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야. 문제 풀라 했으니까 퍼즈 누르고서 갈등, 내적 갈등을 하는 거죠. 혼자서 아씨 나 좀 힘든데 문제 풀기 싫은데 이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고서 들어오잖아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잖아요? 쓰레기라고 합니다. 절대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풀지 않고 오면 마치 재미없는 영화를 그냥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의미 없는 짓거리야. 제발 수업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해버리면 내가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이해되시나요?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아이고 뭐야. 세 번째. 만약에 내적 갈등 든다. 쉬었다 와. 왜 이거를 그냥 안 풀고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가. 알겠죠? 세 번째, 복습인데 얘가 진짜 중요해요. 봐봐. 예시를 좀 들어볼게. 문법이랑 독해를 좀 비교해서 좀 더 위에 쓸게. 미안해. 문법이랑 독해를 좀 분리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이거? 괜찮나요? 오케이. 내가 냉탕에 있었어. 냉탕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는 거지. 내가 냉탕에서 놀고 있었어요. 냉탕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야 거기 냉탕에 있으면 추워. 감기 걸려. 야 일로 와. 라고 해서 냉탕에 있던 나를 온탕으로 바꿔주는 게 약간 문법이랑 구문 수업의 느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잘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관계대명사라고 해볼게. 관계대명사 뒤가 나는 수업 듣기 전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취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야 관계사 뒤는 불완전해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문장 보니까 진짜 불완전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아는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빠른 거야. 냉탕과 온탕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러니까 온탕으로 가야겠다. 따뜻하고 좋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반면에 독해 봐봐. 독해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편안한 온도에 놀고 있었어. 물속에 놀고 있었어. 놀고 있었는데 독해 수업은 갑자기 누가 뜨거운 물을 틀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됐어? 내가 딱 알맞은 온도에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확 틀어버리는 거야. 그럼 처음엔 못 느끼다가 서서히 어떻게 돼?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요걸 갖다 내가 수능의 온도라고 좀 해볼게요. 수능의 온도. 그러니까 너가 알맞은 온도가 있었는데 야 너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것에서 수능의 온도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뜨거워지네? 아 뭐야 너무 더운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내가 편안한 온도는 이 온도였는데 갑자기 이 주황 색깔 온도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처음엔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수능의 온도를 주다가 물을 잠궜어 잠깐만. 그 다음에 조금만 버티면 어떻게 돼? 이 달라진 온도가 너의 온도가 되지. 처음엔 뜨겁다가 조금만 버티면 그 온도가 괜찮아지잖아요. 해본 적 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온도가 나랑 맞지 않네? 나가버려. 나가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온도는 계속 부어주는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올 때 어때? 더 뜨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문법과 다르게 모르고 안다의 개념이라는 느낌보다는요.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스스로 해오던 독해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온도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수능의 온도를 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수능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이 온도로 변화시킨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니네들이 참고 좀 견뎌야 이 온도가 적응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온도가 적응이 되면은 조금 더 찬물로 들어갔을 때 더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죠. 되십니까? 반드시 이런 형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복습이라는 것은 적용을 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양보다는 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적용을 갖다가 강의에서 수업에서 하는 대로 하세요. 위에랑 비슷하죠. 수업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내가 이 온도가 편하니까 이 온도대로 문제를 풀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요거대로 좀 하세요. 처음에 불편하죠 당연히. 근데 불편하더라도 이게 익숙해지는 순간 여기서 오히려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만 적응이 되면. 됐습니까? 알맞은 온도를 입혀주는 수업이라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아 강의에서 걔가 뭐라고 했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학습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예습하지 마세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지 마. 수업에서 시키는 대로 해. 문제를 풀려면 푸세요. 내적 갈등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복습할 때 테스트북, 워크북 같은 거 할 때요.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온도가 달라진다고요. 강의에서 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게 다르면 뭐하러 강의를 듣습니까? 그러세요. 강의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또 다른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OT 내용 잘 참고하셔서 가이드를 좀 잡으시고요. 저는 본격적인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